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코인 2030년 상승 시나리오 최대 21억 원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산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는 2030년까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약세 시나리오에서 이 30만 달러, 약 4억 원으로 보고 있고요.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71만 달러, 약 10억 원, 그리고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150만 달러, 약 21억 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이러한 예측의 근거로 이 비트코인의 공급 제한과 수요 증가의 균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감기를 거치면서 신규 발행량이 이제 줄어들면서 기관 투자자의 진입과 현물 ETF의 확대적 도입에 따른 투자 자금의 유입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네 번째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 보상은 이제 50% 감소를 했는데 이에 따른 채굴자 수입의 급락은 일시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아크 인베스트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채굴자 수익은 채굴 보상보다는 이 수수료에 의존하는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채굴자 수익이 이제 줄어드는 이 과정에 있고요.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해야지만 이제 채굴의 그런 마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구조이고, 근데 이제 채굴 보상 자체보다는 이제 수수료 수익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자 수익에서 블록 보상은 확실히 감소하지만 온체인 금융 서비스나 레이어 2 기술 및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다른 사용 사례가 보급된다면 그 대체 수입원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이것이 채굴자들에게 장기적인 수익 안정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등장이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시나리오에서 큰 수요 증가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ETF는 출시 첫날에만 이 4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유입되면서 ETF 시장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투자 대상으로 더욱 보편화되는 배경에는 이 세계적 금융 환경이나 이 경제 상황의 변화를 꼽고 있는데 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나 이 기업이 현금 준비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재택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테슬라 등이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일본의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움직임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이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금 30만 달러, 71만 달러, 150만 달러까지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약세가 30만, 그 다음이 중간이 71만, 그리고 150만 달러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달러까지 전망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과감한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자, 시장 흔들려도 고래는 산다라는 기사인데요. 암호화폐 시장 연구기관인 센티멘트에 따르면 최근 시장 변동 속에서도 이 비트코인 대형 보유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월 들어서 이 100BTC 이상을 보유한 지갑수가 135개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100BTC 미만을 보유한 지갑수는 13만 8,680개가 감소를 했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승세는 지금 이제 100BTC 이상을 가진 지갑의 숫자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제 100BTC 이하의 지갑 수는 오히려 이제 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고래들은 오히려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큰 고래들이 계속 이제 축적을 해나가는 것들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큰 고래들이 매수를 했다고 바로 상승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장의 이제 투자 원리를 좀 보면, 이런 이제 큰 고래들은
지금 당장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축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가격 조정이 올 때마다 계속 축적을 해나가면서 매수를 해나가는 거고, 일부 이제 단기 투자자들이나 소액 투자자들은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들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매도세가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가격이 조정 나오면 그대로 따라 내려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대로 따라 올라가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에 그냥 바로 편승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고요. 이런 이제 장기 이 고래들은 그냥 계속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아무래도 큰 고래들이 그래서 돈을 더 잘 버는 투자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 대형 투자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승에 유리한 환경이긴 하지만 그 영향이 나타나는 데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이제 가격 조정이 올수록 계속 축적하는 시간을 길수록 이 투자자들은 이제 고래에게는 좋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멀리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시장 정점 찍었다 판단하고 떠날 때 아니다. 미카엘 반데포페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향후 몇 주 안에 이 결정적인 가격 변동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단기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지만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인데요. 비트파이넥스는 이제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지난해 11월부터 약 15%의 가격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15에서 20%의 가격 통합 구간은 80에서 이제 90일 이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는 미국이 관세 부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조정이 이제 크게 나오진 않았다고. 가격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여전히 선거 전인 7만 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보도 시점에서도 비트코인 97,370달러를 기록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추가적인 가격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토마스 파러는 2월 5일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매입을 발표하는 순간 1분 만에 5만 달러 급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입이 이제 긍정적 호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급등할 가능성들을 전망을 하고 있고, 이 MN캐피털 창립자 미카엘 반데포페도 같은 날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채택의 필요성을 깨닫는다면 지금이 적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중립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알트코인은 과소평가된 상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채택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면서 이는 시장의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하고 떠날 시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끝난 게 아니다라고 전망을 하는 기사이고요. 비트코인 8만 달러 조정, 11만 달러 돌파, 단기 변동성 확대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만 레버리지 청산 위험이 단기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연구원 데니 메리케스 또한 이 비트코인이 최근 9만 1,000달러를 저점으로 형성했으며 단기간 내에 12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이 12만 달러를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이 상승세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분석 플랫폼 알프랙탈은 이 비트코인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레버리지 포지션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 8만 달러 재조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이후 급증한 롱 포지션으로 인해서 7만 2천 달러에서 8만 6천 달러 구간에 유동성 공백이 형성됐고 이 청산을 유도하는 급락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갭들이 발생하거나 유동성 공백이 있을 때 청산이 유도될 가능성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들도 지금 많이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알트 시즌 끝났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렉트 캐피탈이라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의 분석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너스와 알트코인 상승 패턴을 근거로 알트코인 시즌이 종료됐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2024년 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5% 하락한 후 최근 61%까지 상승한 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바닥이었으며 이는 2024년 말 알트코인 시즌이 사실상 끝났음을 확인해주는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6%까지 오른 것을 볼 때 알트코인 시즌은 끝났다. 6%가 아니라 60%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도미넌스가 점유율이 이제 하락하면서 알트코인 시즌이 오는 게 아니냐라고 전망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다시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이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비트코인의 이제 독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알트코인이 힘을 좀 발휘하는 때가 다시 올 것이냐 하는 뭐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가상자산 전문가들 산업 육성위에 법인의 시장 참여 필요한 목소리라는 기사입니다. 국회에서 개최된 이제 가상자산 2단계 법안 관련 토론회에서 국내 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법인의 가상자산 진출 허용 필요성을 강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산업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투자를 집행하는 법인과 기관의 진입이 필수적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법인과 기관의 진입을 이제 두고 적극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성숙해지는 단계로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조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그에 발맞춰서 빠르게 지금 이제 법인과 기관의 진입이 필수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근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인 트레이딩이나 단기적인 변동성에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이제 기관이나 이런 법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가치 지향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매수하고 꾸준히 가는 그러니까 시장에 좀 안정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성숙해 가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이제 정책만 잘 마련되었다면 국내 암호화폐 시장도 좀 더 활성화되고 커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잘 추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의 지금 이제 가격 변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트레이딩 샷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단기적으로 4시간 봉으로 언제나 이 패턴들이 지금 이제 세 번째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점과 이 고점이 계속 이제 저점을 한번 찍고 고점을 찍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저점이 지금 이제 9만 달러선 네, 지금 여기에는 있고 이제 고점은 이제 10만 8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항상 이제 이 패턴들이 반복이 됐다는 거죠. 이 로어 하이가 이제 계속 나오면서 상단으로 이제 향하는 흐름들이 나왔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에 지금 이제 24일, 20시간 정도가 이제 저점에서 고점까지 한 구간으로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서도 한 구간으로 26일, 20시간이 이제 걸렸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한번 이런 패턴들이 나오면서 이 고점을 한번 더 찍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10만 8천 달러가 두 번째 타깃이고 첫 번째 타깃은 이제 10만 2,500달러를 첫 번째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0만 2,500달러 찍고 그 다음에 10만 8천 달러를 다시 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박스권이 유지된다는 한에서 나오는 거고 어떻게 될지는 뭐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변동성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 좀 명확히 보이죠.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상단 찍고 내려오고 상단 찍고 내려오고 이 구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도 박스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하단 지지선이 깨지고 내려가거나 추가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뭐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갈지, 뭐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들을 조금 더 높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고사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